이번 강의에서는 명의신탁 환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로 과거에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법적,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의 기본 개념. 명의신탁 재산의 특성. 명의신탁 재산은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권과 수익권은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즉, 신탁자는 여전히 이 재산의 주인으로 관리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는 해당 재산을 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수탁자 사망 시 상환. 만약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 관계는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로 인해 명의신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탁자의 변심 가능성.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밀에 붙여집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회사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수탁자가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명의신탁자에게 매우 큰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수탁자의 사망 문제. 수탁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된 주식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이를 상속인이 신탁자에게 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의 필요성. 첫째는 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 명의신탁 계약 당시 작성된 증거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유실되기 쉽습니다. 특히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출자금을 보낸 금융 증빙자료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꼽히는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자본거래로 인한 세금 문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증자를 진행하면 명의수탁자가 증자에 참여하며 또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여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해지에 의한 환원 방법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계약 해지는 본래의 재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환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할 때 작성된 약정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금융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당시 출자금이 명의신탁자에 의해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배당금의 실질 귀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회수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법원의 판결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 이외의 기타 방법과 위험성 및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양도 형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유상인지 무상인지 소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의 위험성은 피상장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거나 특수관계인을 통해 양도할 경우 과세 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투쟁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양한 명의신탁 환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 무상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주식으로 유상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명의신탁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본감소를 통한 환원 방법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자본감소를 통해 회사의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실제 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의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무상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효과는 주식의 소유권이 회사로 넘어가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됩니다. 세무적 측면에서는 무상증여로 인한 세법상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증여된 주식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 증가로 간주되어 법인세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무상증여한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 어씨는 설립 당시 자본금 부족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활용했습니다. 이후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며 상속 문제가 발생했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회사에 무상증여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판단은
증여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무상증여를 명의신탁 해지의 합법적 절차로 보지 않고 새로운 증여 행위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어씨는 추가 소송을 통해 과세를 감면받으려 했으나 증여세 상당액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회사의 무상증여 성공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어사는 설립 당시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어사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과 초기 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에 해당 무상증여가 명의신탁 해지의 일환임을 설명하는 해지서약서와 관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과세당국은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로 인정하였으며 증여세 과세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사의 무상증여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15-4-234 판결로 명의신탁 해지가 본래의 소유권 환원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새로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자기 주식으로 유상양도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과는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회수하여 회사가 이를 소유합니다. 세무적 측면에서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양도가격과 시가간의 차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상 제한 조건이 많아 절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 주식으로 유상양도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 B사는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양도 형식을 취했습니다. 과세당국의 판단은 회사가 시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이 문제되어 과세당국은 시가와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익을 명의신탁자의 증여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추가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도 발생하여 총 세액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기 주식으로 유상양도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 B사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자기 주식으로 유상양도를 진행했습니다. 증빙자료 준비를 잘하였습니다. B사는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와 함께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대금을 수령한 금융증빙을 거래 가격은 시가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부당거래로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해당 거래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합법적 거래로 인정받았으며 양도소득세 및 기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기 주식으로 유상양도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3-8-77 판결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가 회사에 양도한 후 회사가 이를 자기 주식으로 보유하는 형태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거래가 시가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경고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본 감소를 통한 환원 방법입니다. 법적 효과는 주식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며 회사의 자본이 감소합니다. 세무적 측면에서는 자본 감소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의 실질적 기여 여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자본 감소 과정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 감소를 통한 환원 방법의 실제 사례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C사는 명의신탁된 주식 1만 주를 자본 감소를 통해 소각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명의신탁 주식을 자본 감소 형태로 처리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과세당국은 이를 새로운 증여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증여세와 부당한 자본 감소로 인한 벌금까지 추가 부과되었습니다. 성공 사례입니다. 소규모 기업 C사는 명의신탁 주식을 자본 감소를 통해 환원했습니다. 자본 감소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금융증빙, 계약서, 패당 내역 등 회사의 자본 감소가 상법 및 세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음을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과세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감사 및 과세당국 검토 결과 해당 자본 감소는 명의신탁 해지의 적법한 절차로 인정받아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본 감소를 통한 환원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1-7951 판결 자본 감소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거래가 명의신탁 해지라는 본래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세법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은 단순히 소유권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계약 해지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원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비원칙적인 방법을 선택할 경우 세금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체크가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